자, 또 수업하도록 하자. 우리 꿈의 구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꿈의 구조도. 꿈의 구조도 1W, 2V, 3H 그래프 잘 기억해라. 자, 오늘은 자신의 꿈의 구조도 속에서 앞에 잠깐 볼까? 자신의 꿈의 구조도에서 자기 철학이 필요하지.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개발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철학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한번 얻어보자. 자, 우선 2500년 인류 정치의 통찰을 통해 우리 삶에서 가치 있는 꿈과 목표의 구성에 대해서 성찰해 보자. 꿈의 구조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꿈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지. 꿈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한다고 자기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자기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부자는 돈이 많다는 것 그것뿐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거 이상 부자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 부자 스스로도 돈이 있는 자들 스스로도 이렇게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이 시골 아들로 태어났다. 내가 돈이 많다. 라고 하더라도 부자는 돈이 많다는 것. 나는 돈이 많다는 것 그것뿐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키에르케고르다. 키에르케고르 철학자가 선생님이 어떤 철학적 조언을 하는지 우리 공부해보자. 자, 우선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럴 수 있지. 죄를 짓는 거야 뭐. 인간인데 뭐 어떻게 했어. 신도 아닌데 죄를 질 수 있지. 그렇지만 죄 안에 머무는 것은 악마적이다. 어쩌다 한번 죄를 어쩌다 정말 피치 못하게 죄를 짓는 것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죄 안에 머무는 것은 정말 악마적이야. 섹스피어는 맥베드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지극히 거정다운 말이다. 심리학. 자, 죄로부터 나온 일은 오직 죄를 통해서만 힘과 강함을 얻는다. 죄는 죄일 뿐이야. 죄가 악이지. 악은 악을 통해서만 힘과 강함을 얻는 거지. 악이 선함까지 제어하려고 억압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가 의도하는 것은 죄는 그 자체 내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또 악의 이러한 일관성 속에서 죄도 또한 어떤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악 속에서 죄의 힘이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거의 갖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관념을 거의 갖지 않고 있다. 좀 어렵지? 넘어가자. 그들의 생활은 일종의 어린애 같은 귀여운 소박성 속에서 진행되거나 혹은 하찮은 이야기거리를 일삼으며 약간의 행동, 약간의 체험 등으로 정립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종의 어린애 같은 소박함, 하찮은 이야기거리를 일삼고 약간의 행동과 약간의 체험으로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방금 무언가 선한 것을 행하는가 하면
또 어느새 잘못을 저지르곤 한다. 아직 어린애 같은 거야. 아직 어린애. 어른이 돼도 어린애 같은 거다. 40이 되고 50이 돼도 60이 돼도 어린애 같은 행위를 하는 거야. 잘못을 저지르면서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약간의 체험 등으로. 그리고는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어느 날 오후 혹은 어쩌면 3주일 동안 그들은 절망하고 있기도 한다. 때때로 절망하기도 하지. 그치? 그러나 그들은 얼마 후 다시 용기를 회복한다. 하지만 또다시 하루 종일 절망한다. 절망과 회복과 절망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인생이라는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유희.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나이 들어봐야 소용없어. 50, 60대 봐야 소용없어.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50, 60대도 유치한 어리석음은 벗어날 수 없다. 50, 60대는 아저씨, 할아버지라고 해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야. 그들은 하나의 인생을 거는 것과 같은 통합적 인생을 체험한 적이 없다. 자신의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어떤 통합적 인생이 있으면 약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갈 텐데 어린애처럼 조작거리에서 들은 몇 마디 얘기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한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책 몇 권 읽고 자신의 인생을 그 지식으로 정립한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은 자기 내부에 있는 무한한 일관성에 대한 관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일관성에 대한 관념. 자신의 철학이야. 자신의 가치관.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개개의 것들, 즉 개개의 좋은 나날들, 개개의 죄만이 문제될 뿐이다. 각각 일관성이 없어. 이럴 땐 저렇게 생각하고 저럴 땐 이렇게 생각하고. 직접 저희가 어린애 같고 유치한 사람은 상실할 수 있는 전체를 갖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서부터 눈사람 만들듯이 자신의 전체를 만들어가라. 그들은 항상 개체로서 개체적인 것만을 상실하고 또 획득할 뿐이기 때문이다. 자, 이는 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은 부에 대한 가치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일정 이상의 부는 악을 내포하며 모두를 와해 무너뜨릴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불나비와 같이 부를 향해 돌진할 따름인 것이다. 부를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조망할 능력이 없는 거야. 부를 어떻게 사용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부자가 돼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다가 부자여도 소용없어. 부자여도 아무 소용없다. 자, 지금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제3의 우리 꿈의 구조도 속에서 우리 철학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목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자, 지금까지 했던 거랑 비슷해.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두 줄로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 답안은 72페이지에 있어. 답안은 72페이지 보자. 72페이지. 이게. 자, 이게 캐릭터로 쓰고 제목 쓰고 그 다음에 두 줄로 핵심 내용, 핵심 교훈을 정리하면 된다. 자, 5분 안에 작성해봐.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 핵심 철학을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뭐 자유여도 좋고 배려여도 좋고, 아무튼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내가 무언가 판단할 때 딱 나 자신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그것을 만들어야겠다. 자신의 철학이지. 자, 5분 안에 작성한다. 자, 다 된 사람은, 다 못한 사람은 계속 작성하고, 다 한 사람은 선생님 따라서 다음 철학자로 넘어간다. 다음 철학자의 말, 키케로네. 키케로. 음으론에서 한 말을 우리 공부해보자. 부는 삶을 조금 풍요롭게 해준다. 그치? 부는 삶을 조금 풍요롭게 해줘. 차분한 6월 초여름 오후, 시끄럽지 않은 한적한 교회에서, 시골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 커다란 부를 가진 자의 것이 산기슭을 갖고 천천히 걷고 있는 소박한 농부가 가진 것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설악산을 자기 정원으로 가진 사람하고 몇백억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하고 자기 멋있는 정원을 가진 수십억, 수백억짜리 대저택을 가진 사람하고 설악산을 내 정원처럼 이용하는 자하고 누가 더 부자겠어? 자, 소박한 농부가 가진 것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푸른 하늘과 산기슭, 맑은 공기 아래 부는 별로 소용도 없다. 부는 도시 자본주의 희생자에게 필요한 음습한 소유물 뿐. 부가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야. 그 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지는 말라는 얘기야. 부는 좀 있어야지. 먹고 살 정도는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는 있어야지. 하지만 부에 목숨을 걸지는 말아야 한다. 부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야. 부는 필요한 거지. 우리가 부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그런 것은 아니다. 부는 필요할 뿐이야. 약간. 부의 효용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비로소 발생한다. 나누어 줘야지만 진짜 부가 되는데, 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 자, 이걸 어른들이 잘 모르지, 그치? 나이든 흰머리로 가득한 나이든 사람들도 이걸 몰라. 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라는 이 간단한 자명한 이치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 너희들은, 선생님한테 수업 받은 너희들은 이거 잊지 말아라. 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 이건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 아니야. 이 저자가 한 말이지. 인간이 가지는 부의 총합적 관점에서, 그것을 서로 공유한다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세상 살만한 곳. 과도한 부는 자기 힘이 아니라 타인을 기만함으로써 얻은 것이 대부분. 뭐 어느 정도 부는 몰라도 과도한 부를 갖게 되면 대부분이 거의 99.9% 타인을 기만함으로써 얻은 것이 대부분이다. 엄청난 부자치고 사기꾼 아닌 사람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제공했어야 할 상품을 휴대폰 30만 원이면 30만 원으로 제공해야 할 거를 100만 원에 팔면서 이익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제공했어야 할 상품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야. 사기꾼들이지, 사기꾼들. 자, 적정함 이산으로 과도한 이익을 내는 행위는 대부분 사기이다. 식량난을 걷는 로도스 섬에서 상인들이 이거 잠깐 얘기하면, 예를 들면 동네에서 그 찐빵을 만두를 딴 데보다 훨씬 맛있는 것을 선전하고 딴 데 독점을 해서 다른 데 못하게 해서 찐빵을 한 가가 2, 3천 원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을 10,000원에 파는 거야. 10,000원에. 2, 3천 원에 2, 3천 원짜리 김밥이나 그런 것들을 10,000원에 팔면서 다른 가게들은 다 망해버리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10,000원에 팔아서 팔면 그건 당연히 사기라고 하지. 비슷한 거야. 휴대폰 2, 30만 원에 팔 수 있는 걸 100만 원에 파는 것하고, 그 김밥을 3,000원에 팔아야 되는 걸 10,000원에 파는 것 같은 거다. 식량난을 겪는 로도스 섬에서 상인들이 어떻게 그 가격을 정해야 하는가? 정직함이 선함의 기초이다. 이건 나중에 우리 키케로 의무론에서 배울 텐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아니다. 그때 가서 선생님이 그것까지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몇 년, 한 2년 후 이런 식으로 계속 강의를 만들어도 한 1년 이상 걸릴 텐데, 아무튼 1년 후에 강의를 할 텐데, 그거 먼저 한번 얘기를 하면, 그 로도스 섬이 어떤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격리된 그런 제주도 같은 섬이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식량난을 겪는 거야. 옛날에는 뭐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뭐 방법이 없었겠지. 근데 어떻게 우연히 어떤 상인이 로도스 섬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 로도스 섬에서 지금 아주 다 굶어 죽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식량을 가득 싣고 로도스 섬을 향해서 갔지. 갔을 때 그 상인이 보통 3,000원이면 3,000원 받아야 되는 쌀 한 대를 10,000원 주고 팔 수도 있겠지. 뭐 좀 당장 굶어 죽겠는데 가난하나 부자나, 부자들은 뭐 3,000원에 사나 10,000원에 사나 상관없겠지. 하지만 그때 아주 그냥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사겠지.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식량난을 겪는 로도스 섬의 상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로도스 섬에서 이렇게 탈출한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상인을 만났지만, 며칠 후에 다른 상인들도 만나서 그 첫 번째 상인이 출발할 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상인들이 며칠 후에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떠났어. 그러니까 이 로도스섬에 처음 도착한 상인은 2, 3일 후면 지금 로도스섬이 식량으로 꽉 찰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2, 3일 그 상관으로 자기가 한 1,5배 가격을 쳐서 식량을 팔 수 있는 거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야. 뭐 장사꾼이니까 내가 억지로 파는 것도 아니고 뭐 그 가격에도 올려도 사겠다는데 뭐 내가 무슨 잘못인가 라고 해서 비싸게 팔지, 아니면 근데 곧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정직하게 적정선, 보통 적정선이라 하면 자기의 모든 원가에
뭐 한 20-30% 남기면 적정선이겠지. 자기도 상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비즈니스가 뭐 이유는 이익이 있어야 되겠지. 손해 볼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손해 볼 때를 대비해서 뭐 준비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20-30% 정도 이윤을 남긴다면 그 정도만 남기고 그야말로 3,000원에 파는 거지. 3,000원에 10,000원에 팔지 않고 100만 원에 팔지 않고 30만 원에 파는 거야. 휴대폰을 100만 원짜리를 지금 100만 원짜리 그런 거. 아무튼 그렇게 할 것인가. 그 정직함이 선함의 기초이다. 이 첫 번째 상인이 정직하게 왜냐하면 이것도 또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상인은 그 당시에는 10,000원에 팔 걸 100만 원에 팔 걸 30만 원에 팔아서 별로 이익을 못 남길 수 있지만 로더스 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상인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정상적인 보통의 가격으로 판다면 조금 급히 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지. 한 5%. 그러면 로더스 섬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상인의 정직함을 정말 고마워하고 그 상인에 대해서 굉장한 높은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상인은 평생 동안 대대로 정직함에 기초가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이 믿고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며칠 동안의 이익보다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의 자기 일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얻는 셈이지. 그러니까 당장 큰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정직하게 파는 것이 더 이익일 수도 있어. 그렇지? 자, 타인의 무지를 이용해 로더스 섬의 무지를 이용해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은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 선함과 유익함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야. 뭐 당장 그 즉시는 선과 유익이 서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선과 유익은 결국은 부합한다는 얘기지. 우리는 꼭 선택해야 한다면 도덕적 선을 유익함에 우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적 선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유익함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결국 최후에는 도덕적 선이 더욱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답이 나와 있지. 죄를 범하고 유익함으로 가리는 것과 공리주의의 엄격함은 구분되어야 한다. 공리주의, 모든 사람을 위한 철학이지. 공리주의. 죄를 범하고 유익함으로 가리는 것. 이런 거 많지? 죄를 범하고 유익함으로 가리는 것. 나는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거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 사태. 대한민국 전체의 소요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광주를 강제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야. 그치? 뭐 죄를 범하고 유익함으로 가리는 것. 광주 사태. 그런 것들이지. 뭐 정당한 자유를 위한 데모를 막는 것. 그런 거지. 죄를 범하고 유익함을 가리는 것. 공리주의는 잘 우리 구분해야 돼. 플라톤이 사람을 투명하게 해주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에서 기게스 반지 이야기 알지? 투명하게 해주는 힘이 생기면 욕망이 생기고 인간이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별로 없어서 결국 힘이 생기면 악해진다는 거지. 우리가 철학을 배우는 이유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 이유는 힘이 있어도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힘이 있어서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그 이유가 바로 그거야. 우리 세상이 발전한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범죄도 끊이지 않고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만도 많고 하는 이유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들이 비열해지고 범죄를 악해지는 욕망에 의해서 악해지는 그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힘이 있어도 악해지지 않는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 그거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게 우리 선생님, 지금 나하고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이유이다. 힘 있는 인간의 비열한 욕망에 대해 말한 바와 같이 유익함과 이익 때문에 도덕적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깊이 성찰해야 한다. 알겠지? 윤리적이지 않은 부는 힘에 의해 강제로 회수해도 그 책임이 크지 않다. 힘으로 우리 뭐라 그러더라? 쿠데타 일으키고 뭔가 데모를 해서 부자를 제거해도 그 책임이 크지 않다는 거야. 여기서 부자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지, 악한 자, 비열한 욕망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부자들은 우리가 공격해도 된다는 얘기지. 물론 법이 정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폭력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오늘 좀 얘기가 길어져서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키케로까지만 우리 공부하자. 자, 우리 꿈의 구조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꿈의 구조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D, 자기개발이지. R, 사람 관계. R은 사람 관계지. 그 다음에 P,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있다. 자, 키케로 선생님이 얘기한 그 내용을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한다. 5분 안에 정리해. 자, 키케로까지 우리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철학자들의 말을 더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